네, 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의 안성진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이 네트워크의 올바른 길로 라우팅하기 위해서 오늘 주제를 패킷의 전달과 라우팅이라는 걸로 잡아봤습니다. 자, 오늘 제대로 목적지까지 여러분 한번 끝까지 한번 가보시죠. 자, 오늘 제가 설명해 드릴 내용은 패킷을 송신자, 수신자, 그리고 중간에 있는 네트워크 장치들이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라는 걸 살펴보고, 그 다음에 패킷을 라우터들이 전달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라우팅 테이블과 라우팅 프로토콜의 개요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는 것으로 강의를 매듭 지으려고 합니다. 자, 오늘 패킷 처리하는 거, 전달하는 거, 그다음에 라우팅 테이블과 프로토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패킷의 처리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면, 자, 기본적으로 네트워크 계층이 무엇을 하느냐라는 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인터넷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개의 네트워크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덩어리를 우리가 인터넷이라고 하는 거고, 하나의 단위 네트워크만 보더라도 여러 개의 네트워크 장비들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는 길이 여러 개가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패킷이 처음에 송신지에서 출발했을 때 원하는 목적지는 한 군데가 있는데 이 목적지로 가기 위한 경로는 또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우리 어느 하나를 경로를 선택해서 최종 목적지로, 올바른 목적지로 가게 됩니다.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것을 우리가 라우팅, 경로 설정이라고 부르고 있고, 얘를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해주는 계층이 무슨 계층이다? 바로 네트워크 계층이 하는 역할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네트워크를 이야기할 때 이 라우팅이라는 것이 굉장히 핵심적인 기능을 하는 것 중에 하나라는 것을 제 방금 설명으로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여러 네트워크를 통해서 패킷이 목적지까지 갈 때 여러 개의 경로가 존재하는데 그 경로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과정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라우팅이라고 한다. 혹은 경로 설정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네트워크의 핵심적인 기능이 바로 라우팅이기 때문에 제일 저쪽에 있는 A라는 컴퓨터에서 이쪽에 있는 D라는 컴퓨터에 패킷이 전달된다라고 하면 A라는 쪽에서도 네트워크 계층이 관여를 하게 되고, 중간에 거쳐가는 여러 통신 장비에서도 바로 네트워크 계층이 관여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점선에서처럼 A에서 D로 가는 수많은 길 중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데 이때 네트워크 계층이 관여하게 되고, 이때 관여하는 기능이 바로 라우팅이라고 하는 거다라는 것을 이 그림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 그림에서 네트워크 계층이 아니라 링크 계층까지만 있다라고 한다면 라우팅을 할 수 없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트워크 계층의 핵심적인 기능이 바로 라우팅이라는 것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송신 측과 수신 측, 그리고 중간에 있는 시스템이 어떻게 하냐라는 걸 생각을 해보게 되면, 자,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메일을 보낸다든지 파일을 송신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웹사이트에 접속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는 IP 패킷, IP 계층, 즉 네트워크 계층에서 보게 되면 송신 측은 이 데이터에다가 앞에 헤더를 붙이게 돼 있어요. 근데 이 헤더 안에 들어가는 많은 정보들이 있게 됩니다. 이 많은 정보를 채워서 이제 보내게 되죠. 이 송신자 IP 주소도 넣고, 목적지 IP 주소도 넣고, 그 다음에 여러 정보들을 채워서 헤더를 꾸밉니다. 물론 이제 20바이트에서 최대 60바이트까지 헤더를 꾸며서 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보낼 때 어디로 보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럴 때 이제 네트워크 계층에는 어디로 보내면 좋다라는 것이 표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표를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라우팅 하는데 관련된 표다라고 해서 라우팅 테이블이라고 부릅니다. 그 테이블에는 어떤 정보가 있냐면, 자, 지금 목적지 IP 주소가 있잖아요. 이 IP 주소에 대한, 목적지에 대한 최적의 경로로서 어디로 보내면 좋다라는 것이 테이블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 테이블을 참조를 해서 해당 패킷을 보내게 돼 있죠. 근데 이제 테이블이 잘못되면 패킷이 떠날 수 없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되는 거예요. 자, 송신 측에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전달을 하게 되겠죠. 물론 여기에서 이제 MTU가 관여하게 되죠. 그러니까 맥시멈으로 트랜스퍼 할 수 있는 그런 유닛의 크기가 정해져 있는데, 만약에 IP 패킷의 최대 크기보다
네트워크에 보낼 수 있는 크기가 작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잘라서 보내야 되는 거죠. 잘라서. 이 자르는 행위를 뭐라고 한다 그랬죠? 단편화, 프래그먼테이션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그걸 위한 정보들을 또 IP 헤더에다가 이렇게 쫙 집어넣어야 되겠죠. 헤더에다가 정보를 집어넣어서 각각의 단편들을, 프래그먼트들을 전송을 할 겁니다. 최종 목적지에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최종 목적지에서는 만약에 여러 개의 단편들이 들어오게 되면 걔네들을 모아서 하나하나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서 하나의 패킷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근데 하나가 안 와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한정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그죠? 다른 패킷도 처리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건 다 폐기해버리고, 야, 네가 저기 보내온 거를 내가 저기 다 이게 재조립을 못 해가지고 버려버렸어 라는 거를 ICMP 메시지로 상대방에게 알려준다 라는 겁니다. 자, 뭐 이런 행위를 이제 하는 거였고, 이제 헤더의 정보들을 검사하고 단편화된 것들은 모아서 하나의 온전한 패킷으로 제대로 만들어내고 하는 것들을 목적지에서 하는 거죠. 이건 이제 그림으로 나타낸 게 화면에 보이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왼쪽 그림에서처럼 보시는 바와 같이 사용자 데이터를 처리를 합니다. 이 처리를 할 때 여러 가지 이제 처리를 해주겠죠. 뭐 자르는 거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헤더 정보를 넣을 수도 있고 이런 거를 하게 되고, 목적지로 보내기 위해서는 송신 측도 라우팅 테이블이 존재해야 됩니다. 라우팅이라는 것은 중간에 있는 장치만 하는 게 아니라 송신 측에서도 라우팅 테이블이 있어서 이를 기준으로 해서 어느 인터페이스로 보내는 게, 어느 포트로 내보내는 게 적당하냐라는 걸 선택하게 되고, 그 다음에 수신 측에서는 이제 패킷을 받게 되면 이게 나한테 온 게 맞느냐라는 걸 체크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게 프래그먼트가 더 있느냐, 뭐 이게 마지막이냐, 재조립해야 되냐, 뭐 이런 것들을 프로세싱해서 상위 계층의 순수한 데이터를 올려주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송신단과 수신단에선 처리를 해주게 되는 거고요. 중간에 있는 것들은 이제 스위치나 라우터들이 되겠죠. 뭐 스위치를 하더라도 L3 스위치와 같이 네트워크 계층을 갖고 있는 그런 스위치들을 말하는 거고, 라우터야 뭐 라우팅을 전문적으로 처리해주는 장치들이니까 얘네들이 이제 패킷을 라우팅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패킷이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헤더 정보를 보게 돼 있습니다. 그 헤더에 뭐가 있어요? 목적지 주소가 있죠. 그럼 목적지 주소를 보면은 뭘 봐야 돼요? 라우팅 테이블을 봐야죠. 라우팅 테이블에 뭐가 있는데, 라우팅 테이블에 목적지 주소 얘는 최적의 경로는 어디로 보내는 게 좋습니다 라고 돼 있다 그랬잖아요. 그 테이블을 참조해서 라우터가 갖고 있는 수많은 포트들 중에서 어디로 보내야 될 건지를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와 같이 된다 이거죠. 보시면은 입력으로 들어온 IP 패킷을 프로세싱하게 돼 있습니다. 이때 프로세싱할 때 만약에 이쪽 포트에서 들어온 거를 다시 내보내는 곳에 MTU 사이즈가 더 작아서 또다시 프래그먼테이션이, 즉 단편화가 또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각각에 대해서 잘라서 또 헤더를 또 붙여야 되겠죠. 그런 작업들을 하고 어느 인터페이스로, 어느 포트로 내보내는 것이 가장 최적이냐라는 것을 역시 라우팅 테이블을 참조해서 패킷을 보내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아예 송신할 때도 송신지 쪽에서도 라우팅 테이블을 참조해서 패킷을 보내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있는 장치들도 어떻게 해요? 라우팅 테이블을 참조해서 패킷을 보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쵸? 예. 최종 목적지야 나한테 온 거니까 이제 더 이상 보낼 게 없으니까 라우팅 테이블을 보지 않지만, 처음에 전송할 때나 아니면 중간에 있는 통신 장치들이, 네트워크 장치들이 최종 목적지로 보내기 위해서 라우팅 테이블을 항상 참조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우팅 테이블이 잘못 만들어지면 어때요? 목적지로 갈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라우팅 테이블이 잘 만들어지면 이쪽으로 가는 것보다 저쪽이 더 빠르다라고 해서 효율적으로 패킷을 전송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라우팅 테이블을 만들어주는 애가 누구겠어요? 네? 걔가 라우팅 프로토콜이 되는 겁니다. 네? 라우팅 프로토콜들이 라우팅 인포메이션을 막 주고받아서, 즉 라우팅 정보를 막 주고받아서 요리 가는 게 좋을까? 저리 가는 게 좋을까? 뭐 이런 걸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그 테이블에다 써놓는다 이거죠. 야, 이리 가는 게 좋아. 이렇게. 또 시간이 바뀌니까 요리 가는 게 더 좋대. 그럼 그 테이블 또 다시 쓰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라우팅 프로토콜이 하는 거고, 테이블을 만들어주는 것이 주요 임무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라우터들이나 송신자나
패킷을 전달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갖고 있는, 지금 뭐, 내가 나로부터 출발하던 누가 보낸 거를 내가 연결시켜서 보내던 간에 내가 전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전달하는 방법이 크게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직접 전달과 또 하나는 간접 전달이 있다. 뭐 말 그대로입니다. 직접 전달은 뭐예요? 내가 지금 패킷을 들고 있는데 얘가 지금 여기 있어요. 예? 바로 옆에 붙어 있어요. 그럼 그게 이제 직접 전달이에요. 그게 바로 보낼 수 있으니까 내가 최종 목적지와 전달하는 전달자가 동일한 네트워크상에 연결되어 있으면 바로 보낼 수 있죠. 이걸 이제 다이렉트 딜리버리라고 하고, 인다이렉트는 뭐겠어요? 내가 갖고 있는 요 패킷을 가는 게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누굴 거쳐서 가야 되면 그게 이제 얘를 거쳐서 가야 되는 거니까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indirect delivery라고 부른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화면에 보이는 그림과 같이 이 다이렉트 딜리버리는 보세요. 컴퓨터들이 자기네들끼리 보낼 수 있죠. 그죠? 네트워크상에서. 저게 이제 다이렉트 딜리버리가 되는 거고. 라우터가 직접 그 네트워크에 붙어 있는 컴퓨터랑 보낼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럼 이게 이제 다이렉트 딜리버리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게 되면 최초의 송신자에서 목적지로 가는 데 있어서 송신자가 목적지로 가기 전에 중간에 라우터를 거쳐야지만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송신자가 보내는 거는 인다이렉트 딜리버리가 되는 거죠. 직접 보내면 다이렉트 딜리버리고 누굴 거쳐서 보내야 되는 거면 인다이렉트 딜리버리다. 뭐 이런 얘기인 겁니다. 자, 그러면은 실제로 전달하는 방법은 어떠하냐? 뭐 이제 실제 이제 구체적인 방법을 보면 첫 번째 이제 전달하는 방법은 이웃 노드를 명시한다라는 겁니다. 뭐 next hop method라고 부르는 건데요. 자, 라우팅 테이블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목적지로 가기 위해서는 최적의 경로가 이겁니다라고 정해져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 그게 이렇게 들어가 있다 그랬고 그걸 만드는 애가 라우팅 프로토콜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정보. 자, 최종 목적지가 요거인 거는 어디로 보내면 됩니다라는 게 어떻게 정해져 있느냐? 다음 노드만, 즉 다음 라우터만 거기에 명시가 돼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A라는 애인데 R1이라고 하는 라우터를 거치고 R2라고 하는 라우터를 거쳐서 최종 목적지 B까지 간다라고 하게 되면 A가 보낼 때 R1 거쳐서 R2 거쳐서 B까지 가라라고 하는 전체 경로가 명시되는 것이 아니다. 예?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전체 경로를 명시하는 게 아니라 뭐만 명시한다? 자, A가 R1 거쳐서 R2 거쳐서 B로 간다 그랬죠. 그죠? 예, 그러면 A가 R1한테 보내면 R1이 알아서 R2로 보내줄 거고 R2가 알아서 B로 보내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다음에 있는 노드만 라우팅 테이블에 명시한다 이거죠. 그럼 어떻게 명시가 되겠어요? 목적지 B는 R1한테 보내면 된다. 이렇게 써 있다 이거죠. 예, R1한테 거쳐서 R2 거쳐서 B로 간다.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고 예? 다음 노드, next home만 라우팅 테이블에 명시한다 이거죠. 왜 이렇게 하겠어요? 왜 이렇게? 자, 화면에 한번 그림을 보시죠. 자, 위에처럼 중간에 있는 그림 보시면은 호스트 A에서 R1 거쳐서 R2 거쳐서 B로 갑니다. 이렇게 B로 가는데 위에처럼 목적지가 B인 거는 R1 거쳐서 R2 거쳐서 B로 간다. 이렇게 하면은 3개만 있으면 되겠지만 만약에 10개 간다 그러면 10개 거쳐 간다 그러면 10개를 명시해야 돼요. 그죠? 예. 저거 하나하나가 다 4바이트씩 IP 어드레스가 계속 차지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100개 거쳐 간다 그러면 그럼 IP 어드레스가 100개가 나열이 돼야 되잖아요. 100개가. 예? 그러면 이게 라우팅 테이블도 결국엔 메모리인데 메모리를 계속 낭비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전체 경로를 명시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다. 예? 비효율적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게 좋다? 바로 인접한에 다음 것만 명시하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그 화면을 보시면 자, 보시면 밑에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밑에는 목적지 호스트 B인 경우는 데스티네이션이 B인 경우는 넥스트홉이 누구예요? R1한테 명시하는 거예요. R1한테만 보내면 호스트 A 입장에서 목적지 B로 가는데 R1한테 보내면 R1이 알아서 보내준다 이거죠. R1이 알아서. R1은 어떻게 생겼어요? 목적지 B인 거는 R2로 보내면 된다 라고 명시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R2는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 이제 다이렉트 딜리버리죠. 그죠? 목적지 B인 경우에는 내가 직접 보낼 수 있다. 이렇게 next home만, next neighbor만, next node만 명시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그렇게 해도 아무 문제 없다. 전체 경로를 다 명시하는 건 괜히 메모리만 낭비하니까 다음 노드만 명시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네트워크 주소만을 명시한다. 어디에? 라우팅 테이블에 네트워크 주소만을 명시한다 라는 겁니다. 자, IP 주소는 크게 두 개의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었죠. 하나는 네트워크 아이디와 하나는 호스트 아이디로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자, 특정 회사다, 특정 기관이다 라고 하면은 그 내에 있는 모든 컴퓨터들은 네트워크 아이디는 다 동일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네트워크 아이디를 할당을 해주니까. 그래서 네트워크 아이디를 기본으로 해서 호스트 아이디들을 이렇게 쫙 할당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트워크에서 야, A라는 회사에 가는데 A라는 회사에 있는 1번 컴퓨터에 가는 거나 A라는 회사에 2번 컴퓨터로 가는 거나 A라는 회사에 3번 컴퓨터로 가는 거나 A라는 회사에 4번 컴퓨터로 가는 거나 다 A라는 회사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트워크 파트는 다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뒤에를 하나하나 명시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라우팅 테이블에 A라는 회사에 1번 컴퓨터 가는 길, 2번 컴퓨터 가는 길, 3번 컴퓨터 가는 길 다 하나하나 명시하면 그게 라우팅 테이블이 길어지기만 하잖아요. 그냥 A라는 회사로 가는 거는 누구한테 보내면 된다. 이렇게 명시하는 게 훨씬 간단하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뭐 192점, 168점, 10점, 11인 경우에는 뭐만 명시하면 돼요? 192면은 클래스 C 어드레스니까 192점, 168점, 10점으로 시작하는 거는 얘한테 보내면 된다. 뭐 이렇게 명시하게 되면 테이블 사이즈가 확 줄 수가 있죠. 예? 이거 확 줄 수가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네트워크 부분만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겁니다. 화면에 보시면 여기 이제 대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N2라는 네트워크에 A, B, C, D 네 대의 컴퓨터가 있어요. 그러면 라우터에는 S라는 컴퓨터에는 라우터 R1을 거쳐서 가는데 목적지 A인 것도 R1 거쳐서 가고 B인 것도 C인 것도 D인 것도 전부 다 R1 거쳐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S라는 컴퓨터 입장에서는 괜히 네 줄, 저게 다 메모리잖아요. 그죠? 저렇게 할 필요 없이 그냥 목적지가 N2로 가는 건, 즉 네트워크 주소에 해당되는 건 몽땅 다 R1한테 보내면 알아서 보내준다. 이렇게 명시하는 거다 이거죠. 이렇게 명시하게 되면 테이블 크기가 이만했던 게 한 줄로 탁 줄여서 표현이 가능하죠. 테이블 사이즈가 줄면 어떤 효과가 있어요? 찾는데 빨리 찾잖아요. 그렇죠? 예, 하나하나 다 명시하는 것보다 간단하게 명시하게 되면 빨리 찾을 수가 있으니까 테이블 사이즈가 줄는 게 메모리도 줄고 서치도 빨리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호스트를 명시할 수는 없느냐? 호스트도 명시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경우는 컴퓨터 주소를 직접 명시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면에 그림을 한번 보시죠. 여기 보면은 호스트 A라는 컴퓨터가 호스트 B라는 컴퓨터에게 패킷을 보내고자 합니다. 그런데 라우팅 테이블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호스트 B로 가려면 R3를 거쳐서 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아니 네트워크 하나하나 명시하지 않고 왜 호스트만 명시했냐? 예를 들면 보안의 목적상, 특수한 목적상 다른 네트워크를 경유해서 가게 되면 누가 중간에 패킷을 캡처해서 볼 수가 있으니까 요 네트워크로만 거쳐서 가도록 나는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에 이렇게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요 네트워크를 거쳐서 요 라우터를 거쳐서 가도록 딱 명시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면 네트워크를 명시하는 것보다 호스트를 명시하는 것이 더 우선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호스트를 명시하는 것은 관리자가 직접 입력하도록 돼 있습니다. 직접 이렇게 입력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우선권을 갖고 이 컴퓨터는 이 라우터로 보내라고 돼 있네 하고 그걸로 알아서 보낸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다른 경로로 이렇게 가는 경우가 이제 없어지게 되겠죠. 자, 이런 용도로 사용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디폴트 메소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디폴트 메소드라고 하는 거는 인터넷에 얼마나 많은 컴퓨터들과 네트워크들이 존재합니까? 걔네들을 전부 다 하나하나 다 명시할 수는 없잖아요. 예? 새로운 네트워크가 나타났다. 그럼 그거 또 넣습니까? 라우팅 테이블에? 라우팅 테이블에 뭐 하는 거였어요? 목적지가 이거인 경우에는 최적의 경로가 이거다라는 걸 명시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네트워크가 나타날 때마다 그거 어떻게 다 아느냐 이거죠.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 자, 내가 명시한 거 외에는 자, 그냥 다 얘한테 보내. 예?
얘네들 명시한 거 외에는 다 얘한테 보내라고 디폴트로 지정해 주는 게 필요하다 이거죠. 이런 것을 디폴트 라우팅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디폴트 라우팅이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목적지 주소가 0.0.0.0은 얘한테 보내라 이런 식으로 보통 명시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화면을 보시면 저 A라는 컴퓨터, 호스트 A라는 컴퓨터를 보시게 되면 얘가 목적지가 N2인 경우에는 R1으로 보내지만 그 외에 기타 등등 모든 곳에서는 어디로 보내야 돼요? R2로 보내도록 이렇게 설정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스트 A 같은 경우에 라우팅 테이블에 저렇게 두 줄만 있으면 되겠죠. 그러면 그러니까 목적지가 N2인 경우에는 R1으로 보내라 라고 하는 거고 그 밖에 기타 등등 수많은 인터넷의 모든 네트워크들은 무조건 R2로 보내라 이렇게 하는 거죠. 목적지가 N2는 R1으로 보내라. 그 밖에 기타 등등의 모든 네트워크들은 R2 보내라. 좀 간단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하면 간단하죠. 대부분 PC나 시스템과 같이 엔드 시스템들, 네트워크에 붙어 있는 마지막의 컴퓨터들은 이렇게 디폴트 라우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뭐 PC 설정할 때, 라우팅 설정할 때 게이트웨이라는 거를 넣고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디폴트 라우팅이 되는 겁니다. 이것도 효율적이겠죠,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라우팅 테이블과 라우팅 프로토콜들이 존재합니다. 여기서는 뭐 구체적인 라우팅 프로토콜을 보는 것보다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는지 여기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건데요. 자, 일단 라우팅 테이블, 아까 이렇게 계속 테이블 설명했잖아요. 이 테이블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패킷을 보낼 때, 그 다음에 라우터들이 패킷을 받아서 어디로 전달할 때 이게 꼭 참조하게 되는 건데 여기 이 테이블 엔트리들, 목적지 IP 주소일 때 어디로 보내는 게 제일 좋다라는 걸 명시하는 요 테이블 구성할 때 정적, 스태틱 라우팅 테이블로 구성할 수도 있고 혹은 다이나믹 라우팅 테이블로 구성할 수도 있다 이거죠. 스태틱은 어떤 거예요? 직접 입력하는 거. 직접 입력하는 게 스태틱 라우팅 테이블이 되겠죠. 그죠? 왜냐하면 사람이 입력하게 되면 그거는 바뀌지 않습니다. 바뀌지 않아요. 근데 라우팅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엔트리들을 바꿀 수 있다 그랬죠. 자, 라우팅 프로토콜이 뭐 한다? 라우팅 테이블을 만든다. 라우팅 테이블을 어떻게 만든다? 라우팅 인포메이션을 주고받아서 쫙 수집을 해서 목적지로 가는 여기가 가장 최적이야 라고 딱 집어넣어요. 근데 시간이 변하면 이쪽이 최적이 아니라 이쪽이 최적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테이블을 또 바꿔요. 자, 이렇게 시간이 변함에 따라서 계속 바뀔 수 있죠.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계속 바뀔 수 있죠. 이래서 이런 것들이 다이나믹 라우팅 테이블이 되는데 이건 누가 만들어줘요? 라우팅 프로토콜이 만들어줘요. 어떤 것들이 있어요? RIP, OSPF, BGP, IGRP, 여러 가지 프로토콜들이 있습니다. 이런 프로토콜들이 라우팅 인포메이션을 막 수집을 해다가 라우팅 테이블을 업데이트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스태틱 라우팅은 어떻게 한다? 관리자가 직접 이렇게 입력하는 겁니다. 보통 호스트 컴퓨터, 그러니까 즉 엔드 시스템들, 네트워크에 붙어 있는 마지막 컴퓨터들이 보통 이렇게 스태틱 라우팅을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이제 갱신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라우팅 프로토콜들이 이렇게 라우팅 테이블을 업데이트 하는데 이런 라우팅 프로토콜들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니캐스트 라우팅 프로토콜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멀티캐스트 라우팅 프로토콜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유니캐스트란 말은 1대1 통신을 말하는 겁니다. 보내는 사람도 하나고 받는 사람도 하나인 거. 이렇게 1대1 관계가 성립되는 게 유니캐스트 라우팅 프로토콜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라우팅 프로토콜 이렇게 얘기하면 뭐겠어요? 그게 유니캐스트 라우팅 프로토콜입니다. 그러니까 멀티캐스트인 경우에는 멀티캐스트 라우팅 프로토콜이라고 명시를 하는데 유니캐스트인 경우에는 특별히 명시하지 않고 그냥 라우팅 프로토콜 일반적으로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유니캐스트 라우팅 프로토콜입니다. 보내는 사람도 하나, 받는 사람도 하나, 즉 목적지가 하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니캐스트 라우팅 프로토콜들이 라우팅 인포메이션을 주고받아서 라우팅 테이블을 구축하는 그런 형태로 되겠죠. 멀티캐스트 라우팅 프로토콜들은 보내는 사람 하나인데 받는 사람은 여러 명인 거예요. 근데 그 여럿이 동일한 그룹에 속해 있는 사람일 경우에 그런 동일한 그룹에 속해 있는 시스템일 경우에 송신진 하나지만 받는 거는 여러 개로 받도록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니캐스트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화면에 보이는 그림에서처럼 유니캐스트 통신은
송신자도 하나고 수신자도 하나다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목적지 IP 주소가 A나 B나 C나 이런 클래스를 갖게 되면 유니캐스트로 통신이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오늘은 패킷을 어떻게 처리하냐, 송신자는 어떻게 처리하고 중간에 있는 장치들은 어떻게 처리하고 최종 목적지는 어떻게 처리하느냐라는 걸 살펴봤고요. 그래서 이제 패킷 전달 방법들을 여러 가지 설명을 했죠, 그죠? 예, 뭐 네트워크 스페시픽, 뭐 넥스트 홉, 뭐 디폴트,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패킷을 실제로 전달한다. 근데 대부분은 이런 패킷의 크기를 줄이는, 그러니까 라우팅 테이블의 크기를 줄이는, 그래서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라우팅 테이블도 두 종류가 있었죠. 사람이 직접 입력하면 스태틱, 그 다음에 라우팅 프로토콜에 의해서 업데이트가 되면 다이나믹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라우팅 프로토콜 자체도 유니캐스트 라우팅 프로토콜, 멀티캐스트 라우팅 프로토콜들이 존재한다라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올바른 길로 여러분이 라우팅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자, 저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